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달이 정말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사실 대본은 6월 초에 다 썼는데요. 편집할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이제서야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수습 기간이었어서 실무 참여보다는 기초 교육을 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평가를 위해서 그동안 배웠던 모든 과정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또 배운 개념들을 적용해서 만든 개인 프로젝트까지 함께 시연해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정신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보겠다고 정보 처리 기사와 SQLD 시험까지 준비하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다행히 금요일에 모든 게 끝나서 한시름 놓는가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 같아서 다시 바빠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얼른 영상을 올리려고요. 요즘 채널은 답변을 달아드리기 위해서 가끔씩 댓글만 확인했었는데요. 구독자가 어느새 500명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부족한 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쩌면 정말 언젠가는 구독자님 중 한 분과 제가 함께 근무하게 될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사담이 정말 길었는데요. 얼른 저의 일상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일상 소개 대신 브이로그를 따로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찍는 브이로그라 그런지 찍은 내용을 막상 편집하려고 하니 필요 없는 내용을 많이 찍고 정작 찍어야 하는 내용들은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로그는 7월에 다시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겐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드디어 정보 처리 기사와 SQLD를 취득했습니다. 두 가지 다 입사하고 나서 딴 자격증이라서 더 뿌듯하고요. 좀 거창하지만 제게는 큰 산을 하나 넘은 기분입니다. 제가 주말 중에 토요일은 원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는데요. 사실 거의 잠만 자서 이런 토요일 하루 중 몇 시간만이라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봉사활동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2달 정도 취약계층 대상 급식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활동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았었거든요. 여유가 생긴다면 언젠가는 꼭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예전부터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토요일에 오후 3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고 아직은 요양원과 보육원 봉사만 해보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할 계획이에요. 저는 인생에서 큰 성취감을 느낀 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또한 제가 한 선택들은 정말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따지자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패하면 모든 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텐데 그런 내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계속 소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제가 처한 상황들을 핑계 삼아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최선이다라는 합리화를 항상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격,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 저의 열성을 쏟아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졌고 남들이 제 노력을 몰라주더라도 저만 그 노력을 알고 있다면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비지원 수강과 개발자로의 진로 전환은 제가 스스로 결정했고 또 가장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땐 이게 뭔가 싶고 매일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과정들을 겪고 정말 개발자로 생활하게 되니 성취감이 큽니다. 물론 지금도 배우면서 힘든 건 마찬가지이고 공부해야 할 건 끝이 없지만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에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신입이라 더 많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개발자로 오래 생활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더 솔직한 후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사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태 기초 교육만 받았던 제게 3가지의 큰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면서 정말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 하나하나가 제게는 굉장히 큰 난관이었어요. 저는 학원에서 풀스택 과정을 수강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2가지 모두를 다 해야 했는데요. 처음엔 백엔드 중심으로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프론트 쪽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학원에서는 프론트단에서 jQuery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했었는데요. 보통 실무에서는 jQuery 대신 Vue, React, AngularJS 같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중 AngularJS를 쓴다고 해서 앞으로 저는 AngularJS를 많이 공부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프레임워크 중 한 가지도 다뤄본 적이 없는데요. 이 상태에서 AngularJS로 작성된 실무 프로젝트 코드를 봤는데 제게 익숙했던 jQuery가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학원에서 했던 프로젝트보다 프로젝트의 규모 자체가 클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AngularJS로 작성된 코드가 너무 낯설어서 도대체 프론트단에서 어떤 순서로 코드가 실행이 되는지 감을 전혀 못 잡았습니다. 먼저 JSP 파일을 열었는데 살펴보니 새로운 용어는 있지만 어떤 기능을 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까진 괜찮았어요. 그런데 관련된 JS 파일을 열려고 하니까 우선 컨트롤러와 팩토리가 있었고 이 파일들을 열어본 순간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식 문서를 보면서 공부하면 수월할 거라 생각해서 찾아봤는데요. AngularJS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학습해야 하는 선수 지식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문서를 보는 것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사실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책을 하나 사서 책과 함께 기존 프로젝트 코드들을 뜯어보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운영체제 중 하나인 리눅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접해본 운영체제는 항상 사용하던 윈도우뿐이었기 때문에 리눅스는 아마 개발자가 되지 않았다면 평생 써볼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무료 기업용 리눅스 운영체제인 CentOS를 사용했고요. 사실 제가 한 건 파일 압축하고 압축 풀고 복사하고 이동하고 VI 에디터를 이용해서 내용을 편집하고 이런 건데 검은 화면에서 명령어를 적으면서 실행하니까 되게 엄청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선배님께서 까만 화면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지루하지 않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다행히 제가 지루한 건 거의 못 느끼는 성격이라 괜찮았습니다. 익숙한 윈도우를 두고 왜 굳이 리눅스를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전 아직 정말 기초적인 것만 배워서 사실 이 장점들이 확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리눅스의 장점을 경험해보고 싶기도 했고 앞으로 배포 작업 시에 리눅스를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잘 배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격증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증 공부가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9월 초에 시험이 있는 리눅스 마스터라는 자격증을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프로젝트를 정말 약간 체험해 보았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이 다 작업해 두신 프로젝트라서 제가 한 건 상세 사유를 출력하는 모달을 하나 띄우는 거였는데요. 정말 작은 기능이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AngularJS를 사용한 코드를 작성해 보아서 좋았습니다. 리눅스를 사용해서 서버에 배포해 보고 잘 실행되는지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배포도 처음으로 해본 것이었는데요. 그래도 퇴근하기 전에 끝내겠지 했던 게 실제로 거의 3일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배포 시 생기는 문제 상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주로 원인은 계정 권한 문제와 버전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새로운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실무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배운 점들을 잘 활용해서 실무에도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돌아가던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난다거나 노트북에 실수로 물을 쏟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면 내부 파일들이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프로젝트 산출물 제출 며칠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출근은 정말 생각도 하기 싫겠죠. 개발자의 자산은 노트북 안에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두셔야 합니다. 용량이 적다면 USB나 외장 하드에 저장하겠지만 요즘은 클라우드에 저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결제해서 관리하기도 하는데요. 돈을 조금 들이시더라도 백업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국비학원 수료날에 강사님께서 제게 처음 입사하면 정말 많이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군가에게 크게 내색한 적은 없지만 실제로 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우선 낯선 환경이었기 때문에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회사가 8시 출근인데다 집과 회사가 꽤 멀어서 매일 5시 반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잠도 부족했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무리가 왔었어요. 다행히 이제 이사를 가서 거리는 가까워질 것 같고요.
체력은 정말 운동을 통해서 기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새로 배운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기존의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소스들을 분석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프로젝트 규모 자체가 컸고요. 코드 작성 방식들도 학원에서 배웠던 것들과는 꽤 달랐습니다. 특히 실무 쿼리가 제게는 너무 길고 복잡하게 느껴져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학원에서 처음 자바를 배웠을 때 느꼈던 답답한 기분을 똑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서는 분명 이것보다 더 어려운 기능들도 구현했던 것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니 리스트 하나를 불러오는 것도 엄청난 작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비유가 맞나 싶지만 비유를 해보자면 카트라이더라는 경주 게임에서 시합을 한다면 각자 차가 있어서 차를 타고 열심히 출발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차 없이 그냥 맨몸으로 달려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자기들끼리 저렇게 시합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뒤에서 뛰다가 지친 기분이었습니다. 문제는 게임은 다음날 되면 출발선이 리셋이라도 되지만 저는 다음날에 전날 뛰었던 곳을 이어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벌어지는 격차가 너무나도 잘 느껴졌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버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최대한 책을 붙잡고 기존 코드들을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셀프 칭찬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서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끊임없는 주입식 정신 단련을 하니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 하는 일은 초반 3개월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 친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확실히 다들 회사에 대해서 듣는 정보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을 듣기도 했고요. 필요한 책들도 친구들에게 빌려서 보기도 했습니다. 과정을 수료해도 반 단톡방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취업하고 나서도 가끔 수료했던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어서 얘기하면 재밌습니다. 현업에 있으면서도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많으니까 자주 연락하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자는 정말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정말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제 몸을 위해서 꼭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선배님들은 주로 등산, 수영, 헬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번 달에는 꼭 운동 하나를 정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일을 하고 집에 도착하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평일은 외부 약속이 거의 없고 이동 동선도 거의 회사 집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세상과 단절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개발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개발 능력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세상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 외 시간에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뉴스를 챙겨봤었는데요. 요즘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업무 시작까지 30분 정도가 남아서 그 시간을 활용하는 중입니다. 요즘은 뉴스 대신 유닉이라는 뉴스레터를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광고 아니고요. 한 주의 소식을 정리해서 개인 메일로 보내주는데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설명을 덧붙여주기 때문에 이해도 잘 되고 유익하고 재밌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구독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해서 메일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봉사활동도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고요. 편협한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활동하면서 복지 관련 시스템들의 개선 아이디어도 적어보고 기존 홈페이지 및 어플들의 특징들도 적어보면서 개발자로서 복지와 개발을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저번 달 계획 점검과 이번 달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는 SQL지 시험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올리는 게 늦어져서 미리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6월의 목표는 앵귤러.js 책과 함께 기존 실무 프로젝트 코드를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앵귤러.js in action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공식 문서 그리고 실무 프로젝트 코드를 참고하니 코드를 처음 봤을 때의 당황스러움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7월은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하나를 정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또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1급과 2급 중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주변에서는 2급을 먼저 치고 1급을 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일정이 2달 정도 남아서 제 생각보다 여유롭기도 했고요. 1급 내용이 조금 더 실무에 가까워서 서버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1급을 바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책은 아마 이기적 책을 사서 공부할 것 같고요. 참고로 저의 올해 자격증 취득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 반만 해도 성공이라며 제 스스로에게 아주 후한 기준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뭘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뭐든지 꾸준히 해볼 계획입니다. 원래는 6월 초에 맞춰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은 건너뛰고 이 영상을 7월에 신입 적응기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대신 7월에는 브이로그를 하나 올리고 8월 초부터 다시 이 신입 적응기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또 한 달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7월 파이팅 하시고요. 올해는 장마가 길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메일 또는 댓글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세요. 안녕.